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의 김홍건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깨달음은 이해가 아니고 체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체험을 해야만이 생각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이 우리가 세 가지 공부. 첫 번째는 습관을 바꿔가는 공부. 두 번째는 생각을 고요하게 만드는 공부. 세 번째는 의식이 깨어나는 공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의 포인트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다 이거죠. 적당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너무나 우리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해하면 죄송하지만 이해하는 것도 생각인 거예요. 생각의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만이 생각을 넘어서서 이 생각이 없는 이 광활한 텅 빈 충만, 텅 비어 있지만 이 꽉 차 있는 이 텅 빈 충만의 이 의식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생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이해하는 것도 생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제 6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톨레가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이때 생각은 동양적으로 말하면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필요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생각의 과잉. 그리고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증폭시키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여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살아갑니다. 자기 머릿속을 보세요. 지금 당장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몽키 마인드라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한두 마리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100마리 좀 우글우글한 거예요. 여기 안이 원숭이 100마리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생각만 가져올까요? 생각은 반드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되면 생각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따라서 생각이 과잉한 것은 일종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부려야 하는데 생각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 마음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 치유한다 할 때 마음 치유의 타겟이 무엇인가? 생각이 우리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생각을 부려야 되는데 생각이 의식을 점령하고 있다. 일종의 생각의 식민지 상태예요. 식민지라는 말은 생각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자기 영토로 삼아가지고 여기다가 생각을 심어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마음병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자, 원할 때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생각을 꺼버리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한 문장씩 이제 풀어볼게요. 우리는 원할 때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스위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냥 괴로워요. 하여튼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를 보면 갑자기 확 밀려오지요. 그때 그걸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새 생각에 중독이 되고
생각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의 내용을 모아가지고 생각의 내용을 모아서 나라고 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생각을 모아서 나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생각이 굳어지면 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런 관념, 저런 관념을 관념 연합이라고 합니다. 관념 연합. 관념을 연합을 해서 그거를 대충 얽어매어서 나라고 하고 동일시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나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 마음병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의 첫걸음은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면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몽키 마인드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첫걸음은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은 현상에 속해요. 우리들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생각은 현상이에요. 현상이라는 뭐냐?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은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상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현상으로 현상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본질로서 풀어야 돼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의식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의식을 체험하는 거하고 의식을 체험해서 의식이 나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주체성이 확립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현상을 나라고 하면 여러분 현상을 나라고 하면 이 현상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알게 되면 여러분 본질은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식의 입장에 보면 이것이 포인트예요. 왜 현상의 모든 문제는 본질을 깨달으면 해결되는가? 그 포인트가 뭐냐면 본질의 입장에서는 모든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금 여기의 깨어있는 이 의식은 이렇게 안 변하는데 이 의식의 공간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렇게 자세히 보이게 돼요. 본질이 익으면 본질을 체험하고 본질이 익어져서 본질하고 하나가 되면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포인트인 거죠.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요? 그렇죠? 제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가 실체가 있나요? 이 소리가 실체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참 신기한 일이다. 인간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가? 음악은 멜로디가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서 사라지죠. 생겼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은 실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제 소리가 그렇듯이.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만 그런가? 음악만 그런가? 아니에요. 모든 현상이 그래요. 모든 현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을 현상 속에서는 못 보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실체가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본질이 고장날까요? 아니면 현상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본질은 고장난 적이 없어요. 항상 완벽해요.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본질은 항상 완벽해요.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는 현상에서 벌어지고, 현상은 그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돼요. 아니, 그렇게 보여요. 본질의 입장에 서면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요. 모든 문제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손댈 필요가 있을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상한데, 어차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일부러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절로 실체가 없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떨어져서 보게 돼요.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의 문제는 현상 안에서 푸는 게 아니라 본질로서 내가 깨어나면,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꿈에서 깨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삶이라고 하는 이 꿈에서 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로 깨어나면 이 소리가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본래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지금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뭐냐면 현상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원래 어떤 것을 왜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만이 열린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현상이 생멸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생멸한다. 그러면 생멸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이 본질의 자리에서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일이 생기면 풀고, 푸는데 뛰어들어서 막 얽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와서 잘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공부의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중독,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나는, 내 마음은 몽키 마인드다. 이 몽키 마인드를 내가 잘 다스려서 좀 이렇게 고요하게 점잖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통역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자,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생각이 많으냐, 생각은 고요하고 의식이 깨어 있는가, 이 문제라 했잖아요. 의식이 깨어나게 하려면, 자, 생각을 지켜보는 순간 상위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위 차원은 현상이에요. 상위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지켜보면 지켜보는 의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의식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없으면 의식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생각은 나를 공부시켜주는 선생님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구태여 의식이 활성화할 필요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많아서 괴로워야만이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멍청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괴로움은 생각에서 나와요. 대신에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지켜보는 순간 의식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선생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생각이 강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자꾸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그 의식이 깨어나세요 하고 자꾸 나타나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인에게는 모든 것이 공부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생님이에요. 생각이 나타나면 일반적인 상황은 생각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구름이 쫙 껴가지고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괴로워지는데 멈춰 서서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보면 생각을 보는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고 깨어나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확 깨어날 때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병은 생각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치유는 깨달음으로 의식이 깨어남으로써 완성된다. 치유된다. 이게 너무나 지금 자명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 톨레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독백이나 대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죠. 요즘 그 젊은 분들의 말로 뼈 때리는 말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진짜 이 약점을 아주 골수를 다 이렇게 건드리는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사회나 자기 인생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막 통제 안 되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지하철에서도 보면 어떤 약간 술도 한 잔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막 그 말이 전부 12조예요. 그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죠. 이게 한번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닫혀있던 것이 이렇게 풀리니까 말이 이렇게 함부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좀 꺼려지지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한 분이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막 그냥 하여튼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분은 이 통제력이 좀 상실되어 가지고 밖으로 말을 하지요.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입 밖으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이 안에 속에는 불평불만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 점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저를 볼 때 가끔 가다가 툭툭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저를 안아주지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너도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약간 자기 통제력을 놓은 사람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안에서는 계속 이 불평불만이, 이런 푸념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 자각하자 이거죠. 이해되죠?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귀에다 소곤대는 원숭이 목소리는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머릿속에 고문 도구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생각의 원숭이는 근심, 걱정과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짓거립니다.
톨레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런던 지하철에서 이렇게 출근을 이제 하느라고 이렇게 지하철에 내려서 가는데 앞에 점잖은 여성분이 그분도 출근한 완전 오피스 그 복장을 가지고 하고 가는데 뭔가 말을 하더래요, 혼자서. 그러니까 뭔가 몰라도 뭔가가 지금 그분이 심사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뭔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런가 하고 그냥 가는데 마침 가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같은 건물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런던에 톨레가 다녔던 런던 대학의 대학원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대학원 학생으로 그 건물로 들어가고 그분은 출근하려고 들어가는데 멀쩡한 사람도 어떤 일에 이렇게 어떤 생각에 이렇게 빠지면 막 자기도 모르게 계속 중얼거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원숭이가 들어있어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고문도구 같다는 거죠. 이 말도 이해되죠? 특히 현대인들은 더욱더 이렇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생각의 정폭장치에 완전히 여러분 광고를 보면 이래도 안 살래 하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뭘 봐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고 저는 버스를 타면 버스의 앞사람 이렇게 보면 앞좌석에 뒤에다가 뭐가 붙어 있다고요. 광고가 붙어 있고 한데 문구도 있다고요.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너의 두뇌를 잠시도 쉬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또 그걸 써붙인 사람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이걸 돌려가지고 자본주의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에 중독된 원숭이가 들어있다. 이걸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 원숭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게 마음치유의 아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알아채기 시작하십시오. 자, 이 말은 참 초심자한테 참 좋은 말이에요. 자기 속에 원숭이가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으니까 그 말에 따라다니기 바빴다 이거죠. 이제 멈춰서 그러고 있는 것을 듣고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테이프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 재밌잖아요. 여러분 무한 반복하는 테이프 이 말 이해되십니까? 끊임없이 원숭이 한 마리가 무한 반복하는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점령하고 있다. 이걸 알아채고 지켜보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마법이에요. 이게 마법이에요. 그 목소리를 알아채고 지켜보기 시작하십시오. 진짜 정성껏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알아채고 지켜보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첫걸음에 어디까지 가지요? 반은 가지요? 그죠? 첫걸음에 반은 가잖아요. 첫걸음이 무엇인가? 마음치유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자기 내면의 이 목소리를 듣고 알아채고 지켜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듣고 알아채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힘이 붙거든요. 힘이 붙으면 생각을 다스리는 핵심이 있어요. 자, 생각을 다스리는 핵심.
그 생각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한 달 뒤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바뀌는데 그때 이게 수준이 바뀔 것인가 하고 이제 정치평론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뭐지요,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강조. 사실은 지금만이 사실이에요. 여기만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는 이것만이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의 깨어있는 이 의식만이 사실이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잠시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다는 그것이 순조롭게 잘 될까 하는 그런 기우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자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도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모든 생각의 내용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에 속하지 않고 공연히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보고 아까 생각이 오면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세요. 생각에다가 물으세요. 너 사실이니? 생각이 오면 생각에다가 물으세요. 너 사실이니? 사실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불편하십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깨어 계시죠? 여기에 뭔가 불편한 게 있나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공연히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데 중독되어 있다고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만드는데 중독이 되어 있는가. 지금 눈앞에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리모컨을 딱 들어. 탁 켜요. 그리고 드라마를 탁 해. 그러면 대부분의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지지고 볶는 것을 드라마라 그래요. 드라마틱하다 그러잖아요.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갈등이란 말이거든. 드라마가 갈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기를 못 있어. 그래서 들고 턱 켜가지고 갈등이 나타나게 해요. 그 문제에 그래야 이상하지요. 그렇지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꺼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뉴스 보는 사람도 있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거이 다 있는데 하여튼 뭘 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것을 이대로 살 건가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막 이렇게 구름덩어리 속에서 이렇게 살 건가요?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핵심은 생각이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생각이 왔을 때 생각에다 물으세요.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못 말리지요. 스페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미친 놈마다 주제가 있다.
모든 사람이 약간씩은 미쳐 있어. 그리고 그 주제가 있어. 끊임없이 거기에 탐닉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 말이죠. 지금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습관적으로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이 너가 사실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너 넘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건너 넘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안다면 생각이 일어났을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사실이냐 물어보세요. 사실은 뭐만 사실입니까? 지금 여기의 깨어있는 지금 이것만이 사실이에요. 이것만이 안 변해요. 이것만이 팩트예요. 이것만이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각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스리려면 본질의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질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 보고 너가 사실이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이 생각은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의 원숭이를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너가 사실이냐? 사실은 무엇만이 사실인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본질만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말이 나온 김에. 자, 본질에 집중하는 법. 첫 번째, 본질을 믿어야 돼요. 이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좀 죄송하네요. 본질을 믿어야 돼요.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져서 허망해요. 인생은 일장춘몽 같은 거예요. 현상은 일장춘몽이에요. 근데 본질은 하여튼 변한 적이 없어. 본질은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본질을 믿읍시다는 거죠. 난 아직 몰라. 그렇지만 모든 인류의 깨달은 스승들은, 모든 위대하신 어떤 스승들은 한결같이 본질이 있다. 너가 지금 모를 뿐이다. 모든 사람한테는 본질이 갖춰져 있다. 올해가 흰소의 해네요. 올해가 신축년 흰소의 해인데 이 흰소가 본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배구. 노지 배구란 말이 있거든요. 노지 배구. 노지는 노천 노자에 지는 땅, 흰소 배구, 노지 배구. 일종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생각을 불타는 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번뇌는 불탄다는 말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불타고 있는 번뇌, 머리가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와서 노지, 이 노천이잖아요. 노천의 땅에서 유유자적하게 거니는 흰소. 불타는 집 안에는 중생. 나오면 깨달은 사람. 그래서 노지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흰소. 그러니까 이것이 번뇌에 불탈지 않는 흰소.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질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첫 걸음에서 갈려버려요. 본질을 안 믿으면 현상에서 조작하려고 해요. 현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놀라운 일은 현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조작이에요. 왜냐하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붙드는 거예요. 집착을 해서 사라지지 않게끔 붙드는 거. 이게 우리들의 집착이거든요. 이게 조작인 거죠. 본래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들어 가지고 사라지지 않게 만들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질을 믿으면 현상에 대한 조작이 멈춰져요. 이걸 연결해서 말을 한다면, 자, 마음 공부의 첫 번째 스텝은 본질을 믿고 현상의 조작을 멈춰라. 다시 할게요. 본질을 믿고 현상의 조작을 멈춰라. 현상의 조작을 본질의 입장에서는 헛짓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뭘 원하지요? 깨놓고 말하면 우리가 뭘 원하지요? 대자유 아닌가요? 자유. 이 자유는 본질이 자유지, 현상에서는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는 자유예요. 자유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은 현상을 조작하지 말고 모든 현상의 조작은 멈추고 본질을 믿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본질을 믿고 현상의 조작을 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헛짓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본질에 집중하지 현상을 가지고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려고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본질을 확인하자. 첫 번째는 본질을 믿자. 첫 번째는 본질을 믿자. 두 번째는 본질을 확인하자. 우리는 현대인이에요. 현대인의 특징은 의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안 믿어요. 제 말 틀렸나요? 저만 그런가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지가 확인한 것을 믿지 확인 안 된 것은 잘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을 믿자. 그러려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본질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본질을 확인하려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본질을 믿고 난 다음에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시도 때도 없이 앉으나 서나 걸으나 멈추나 말을 하나 침묵하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간에 자나깨나 간에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질에 대한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말리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현상 말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싶다면 이 문제에 집중하자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본질을 믿자. 두 번째는 본질을 확인하자. 확인하려면 무엇인가를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인되잖아요. 본질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본질을 믿자. 본질을 확인하자. 본질이 되어서 살자. 이것은 자연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그때 가면 이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좋거든요. 여러분, 본질을 확인하면 좋거든요. 이게 꿈이에요. 본질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인생이라고 알고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생멸하는 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둑 두보셨습니까? 바둑 같은 거 뜨다 보면 당사자들은 내기가 걸리면 조마조마해요. 근데 내기가 안 걸린 제3자가 보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본질에서는 현상이 잘 보여요. 개입을 하지 않게 되니까. 정말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이 본질로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지혜롭고 편합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심플 앤드 이지 한 삶이 펼쳐져요.
이것이 마음 치유의 완성이고 이것이 깨달음의 세계예요. 자,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본질을 믿자. 두 번째, 본질을 확인하자. 세 번째, 본질이 되어서 살자. 이거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마음이 딱 꽂힌다면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만 만나면 1만 시간이 10시간, 100시간, 10시간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만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